젊었을 때 저는 심한 열병을 앓았고 그 후 특별한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자의 상징의 크기였는데 그것이 커진 것입니다. 평균 크기를 2배 이상으로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열병을 앓던 중 병원에서는 병명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약 2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는 대중 목욕탕에 같이 가자고 졸랐습니다. 몇몇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에 몇 번 갔더니 오래지 않아 저의 타고난 것에 대한 소문이 저희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성인이 되자 이 순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한때 소심했던 제 성격이 대담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연애 여정을 시작했고 여자친구와의 첫 관계라는 매혹적인 영역에 들어서면서 저의 첫 경험의 짜릿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너무 심해 견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이 너무 격렬해서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며 울었습니다. 멈춰야 할지 물었지만 그녀는 계속하라고 재촉했고 이는 저를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는 제게 아주 많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데이트가 끝날 무렵이면 그녀가 마치 모텔에 가자고 제가 제안해 주기를 말없이 바라는 듯한 분명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유흥업소를 자주 다녔고 다른 문화권의 여성들이 있는 업소에도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백인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만남에 응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녀는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본능적으로 저의 욕망을 느꼈고 스스로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2차로 저와 함께 가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들지 않았으므로 저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피부가 흰 여성이었지만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의 크기가 다른지 물었을 때 그녀는 단지 사람마다 다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백인 여성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제게 연락했지만 만나는 동안에도 우리의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트는 즐겁지 않았고 관계는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평균 키에 외모가 전통적으로 잘생기지 않았을 수 있어서 여성과의 연애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제게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밤을 함께 보낸 여성들은 제게 친절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제게 연락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끝났지만 그들이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연락하는 것이 저는 다소 기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생각할 무렵 누군가 제게 소개팅을 한번 해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 어머니가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수준의 여성이 과연 저를 마음에 들어할까 생각하며 정중히 거절했지만 중매쟁이는 계속해서 만남을 주선하라고 저를 독려했습니다. 저는 소개팅에 나갔고 우리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상호 간의 끌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대감은 깊어졌고 결혼에 대한 중요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양가에 예를 갖췄고 제 약혼녀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말은 저와 하룻밤을 보낸 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혼자 살고 계시는 장모님이 될 뿐인 그녀의 어머니께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따뜻함과 배려로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장모님이라는 진정으로 보살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를 제게 선물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솔직한 태도와 위풍당당한 풍모를 지니신 전형적인 경상도 아줌마이십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장모님은 부드럽고 온화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제가 제 생각을 말할 때마다 호탕하게 웃으시며 응답하십니다. 저는 제 삶에 장모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과 뒤섞인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처가 근처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집은 장모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장모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우리가 신혼의 행복에 흠뻑 젖어 있을 때 예상치 못한 폭로가 청천벽력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다듬으러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서 미용실 아줌마와 다른 동네 아줌마의 잡담 속에서 충격적인 놀라움을 마주했습니다. 제 장모님께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러 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아줌마는 제가 장모님의 사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신나게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건물 바로 너머에 있는 집에 사는 그 여자분 말이에요. 바로 그 집이 제 장모님께서 홀로 거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미용실 주인은 장모님께서 노래방에서 남자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방에 있던 여자들이 도우미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유한 여성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기로 선택한 그 기묘한 경우에 대해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미용실 아줌마는 장모님께서 어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오빠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는 꽤 젊었고 그들의 만남이 처음이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 폭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기로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가 없었기에 침묵이 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신혼여행 내내 잠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아내가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아내는 저의 체격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함께 밤을 보내는 것에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제 아내는 신혼여행 중에 우리가 결혼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장모님께 알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단둘이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못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감정들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만나 신혼의 기쁨에 취하고 거의 매일 함께 열정적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저는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던 저녁, 저는 부서장님의 모든 요청에 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술을 따랐고 그의 떠들썩한 행동을 견뎌냈으며 어느새 술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부서장님은 우리가 함께 탐험할 만한 목적지가 있다며 제가 그를 따라가야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부서장님이 저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안내한 장소는 노래방이었습니다. 부서장님은 약간 비틀거리며 카운터의 주인과 몇 마디를 주고받은 후 현금으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저는 부서장님을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도우미가 들어왔고 저는 꽤 놀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 장모님도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장모님을 마주하자마자 저는 재빨리 물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장모님은 저의 존재를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서장님은 나는 내 젊은 여자가 좋아라고 말하며 장모님을 제 옆에 앉혔습니다. 이제 강렬한 향기에 휩싸인 장모님은 이전에는 결코 그런 향기를 풍긴 적이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의 리듬에 맞춰 부서장님은 장모님과 저를 부드러운 춤으로 이끌었고 그 순간의 포옹 속에 우리를 감쌌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 저는 장모님과 어색한 느린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마도 제 물건의 크기를 대강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부서장님은 이 차를 갈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부서장님이 계산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장모님과 저 모두에게 이 차에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망설이는 제게 부서장님은 갈 거면 다 같이 가는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나? 사장님이 쏘는데 안 갈 건가?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장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장모님은 이런 식으로 끼어들어 대답했습니다. 우리 넷은 노래방을 나와 모텔로 향했습니다. 부서장님이 자기 방으로 들어서면서 제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찌된 일입니까? 장모님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라며 재빨리 제 손목을 잡고 방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을 여인 후 깊은 외로움이 그녀를 감쌌지만 바깥 세상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오로지 장모님이 가진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일단 장모님이 가진 재산을 보게 되면 그들의 탐욕이 어김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남자를 만나는 것이 점점 더 두려워지자 그녀는 외로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심의 순간 그녀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수입이 적더라도 괜찮다고 사장에게 알렸다고 언급했는데 젊은 남자들과 어울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많은 젊은 남자들이 나이 많은 여자를 선호하며 우리 엄마뻘이어도 괜찮으니 나이 많은 여자분을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곤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서방, 나도 여자라네. 남자를 갈망하는 여자란 말일세. 내 말을 이해하겠나? 장모님의 슬픈 표정을 목격하고 저는 말없이 이해한다는 고갯짓을 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제가 노래방에 온 것은 오로지 부장님의 강요 때문이었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장모님은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며 이해한다고 표현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제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거의 마쳤을 때 저는 장모님께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장모님의 시선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분의 눈에는 잡히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시선을 교환한 후 우리는 서서히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함께한 강렬한 순간 동안 장모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저를 꽤 벅차고 부담스럽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 행위를 마친 후 저는 솔직하게 장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내는 현재 만삭이라 제 긴장을 풀 곳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국 장모님께 그것을 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계속해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까 노래방에서 우리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 때 자네 물건이 인상적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었네만 이 정도로 대단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 제가 상당한 고통을 유발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고통스러우면서도 즐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의 절반만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물었을 때 장모님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은 그녀 또한 딸이 사위를 외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동정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에게 그것을 풀어도 좋다고 승낙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은 내 안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는 척하며 저는 그렇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힘드시지는 않겠습니까?
장모님은 힘들더라도 어쩔 수 있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것을 견뎌낼 인내력이 부족하네. 사위가 바람 피우는 것보다는 낫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 딸과 자네를 위한 것이야. 두 번 더 그 행위를 마친 후 우리는 모텔을 나왔고 저는 장모님을 댁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그 후 장모님은 하루에도 여러 번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먹었나? 건강을 지키도록 여유로운 속도로 진행하게. 결혼 후 저는 가끔 장모님께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했을 뿐이었고 반대로 장모님은 제게 먼저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의 빈도는 장모님께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후 아내는 장모님 댁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잦은 술자리 때문에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면 장모님께 폐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단지 핑계였습니다. 퇴근길에 아내를 보러 들렀다가 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구실로 거의 매일 우리 집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녀가 제 집에 들렀을 때 반찬을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장모님께서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며 우리 집에 오실 때면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차림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계속 모르는 척했고 결국 장모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해내지 못했을 텐데 괜찮나? 힘들지만 제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은 제가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듣고 장모님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말했어야지. 이건 용납할 수 없네. 이런 속도라면 자네는 바람을 피우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녀는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장모님은 거의 매일 우리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제 존재를 감당하기가 꽤 힘드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분의 대답은 전혀 였습니다. 내 사위가 바람 피우는 것을 허락할 수 없지. 그녀는 그런 날카로운 반박을 하곤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회복 중일 때 저는 장모님 댁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마치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매일 장모님은 저만을 위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낮에는 아내와 함께 조리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퇴근 후 저를 맞이하는 것은 그녀의 따뜻함과 보살핌이었고 정성껏 차려진 식사가 식탁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후에도 장모님은 섬세하게 자신의 욕망을 암시하곤 했습니다. 요즘 지연이가 자네를 따뜻하게 받아주나? 그럼요. 그런 질문에 저는 간결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종종 남자는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한다고들 하더군. 이라며 말끝을 흐리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이윽고 장모님은 외로움을 표현하며 제게 매달렸고 저는 그 보답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매일 장모님은 제 기운을 북돋아주는 격려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대략 이틀에 한 번꼴로 그녀는 반찬을 가지러 자기 집에 들르라고 저를 초대합니다. 장모님 댁을 방문하면 저는 대략 2시간 정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장모님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정도로 저에게 적응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궁합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장모님과 제가 단둘이 있을 때 그녀는 가끔 장난스러운 태도를 취하며 저를 여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상한 몸가짐의 장모님께서 그렇게 교태를 부리는 인물로 변모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만약 제가 언젠가 힘들다고 느끼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십니다. 그녀가 제게 생활비를 대주겠다고요.